안녕하세요. 푸니 삼촌의 영원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5월이 됐습니다. 5월이 됐고요. 5월에 이제 날이 또 갑자기 이제 막 후덥지근해지고 또 밤에는 또 추워지는 이제 일교차가 굉장히 이제 심한 날이 됐어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번에 이제 어벤져스 엔드게임 때문에요. 정면 승부를 영화들이 많이 피하죠. 어벤져스가 지금 며칠 우리나라에서 한 4일인가요? 3, 4일 만에 지금 거의 한 800만 이상이 들었다니까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일주일 안에 뭐 1000만이 넘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정말 우리나라 영화가 이제 대항마로 이제 정말 이게 지금 머리에 총을 맞지 않고선 어벤져스하고 이게 맞짱을 뜰 수 있는 영화가 어떤 영화일까? 그 자신있게 내놓은 영화 나의 특별한 형제입니다. 도대체 어떤 자신감이 있길래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피하지 않고 전면 승부를 하면서까지 개봉을 한 영화일까요? 자, 이게 좀 궁금해서 저는 그래서. 근데 이제 영화 이제 이 포스터를 보면요. 신하유기가 이제 휠체어 타고 있고요. 그 뒤에 이제 이강수가 밀고 있고 옆에 그 이소미란 배우가 이제 풍선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만 딱 봐서는 야 이게 뭐 옛날에 그 뭡니까 브라더스입니까? 그런가 그거 같은 느낌 드는 거예요. 그냥 코믹 영화 뭐 그냥 그저 그런 코미디 영화가 아닐까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요, 일단은 이제 그 각본이 그러니까 영화의 그 각본이 상당히 좋아요.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극의 짜임새도요 상당히 부드럽고 완성도가 좋은 편이다. 전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 한국 영화의 이 고질적인 문제점 있잖아요. 이제 코미디로 막 가다가 갑자기 또 이제 생뚱맞게 뭐 이제 끝에 막 눈물을 막 쏟게 하려고 막 엄청나게 막 억지 감동을 막 주죠. 거기 이제 패키지에다 막 그거 막 눈물 막 이래도 안 울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패키지로 막 껴 맞추려고 하는 그 영화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울긴 울어. 근데 참 욕하면서 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영화들이 상당히 이제 많았죠. 그런데 이제 나의 특별한 형제라는 영화는 근데 특이해. 이게 코미디와 이 감동이 이게 사실 두 마리 토끼 잡기를 어렵단 말이에요. 그냥 코미디로 가려면 코미디로 가든지 감동으로 가려면 감동. 근데 코미디와 이 감동이 잘 맞춰진, 그러니까 마치 이제 오케스트라의 연주 있잖아요. 그 연주에서 정말 그 앙상블이 잘 맞는다는 그런 느낌의 영화였다. 그래서 웃음, 감동, 다시 웃음, 감동. 그다음 나중에 울다가 웃는. 뭐 울다가 웃으면 뭐 털난다 그러잖아요. 거시기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 많이 날 수밖에 없다. 그런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영화의 감독님이 어떤 궁금했어요. 감독님에 대해서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에 이제 그 아이언팜이라든지 달마야 서울 가자.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이런 코미디물들이 이제 줄이었죠 우리나라에. 그다음에 뭐 방가방가, 강철대호 구국의 철가방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이 코미디 영화를 많이 이제 찍으셨어요. 그래서 이 나의 특별한 형제에서도 이 코믹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감독님이 이제 그 감각이 죽지 않으셨구나. 그다음에 이제 축제라든지 슬픈 열대, 그다음에 화장 이런 부분에서 그 영화 이제 각색을 이제 맡으셨어요. 그래서 이 나의 특별한 형제에서도 직접 연출만 하신 게 아니라 각본도 직접 썼다. 그러니까 각본과 감독을 같이 겸용해서 이 영화를 찍었다. 그래서 그런지 탄탄한 각본이 띄었다는 거예요, 이 영화에. 그러니까 영화의 전체적인 것은 이제 머리 좀 쓰는 형, 그다음에 몸 좀 쓰는 동생, 세상엔 이런 형제도 있다. 뭐 이런 이제 카피예요.
비상한 두뇌를 가졌지만 동생 동구 없이는 아무데도 못 가는 형 세하입니다. 그러니까 신하균이라는 배우가 이제 이 역을 맡았고요. 뛰어난 수영 실력을 갖췄지만 형 세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동생 동구 이강수죠. 이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20년 동안 한 몸처럼 살아온 특별한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형제의 보금자리 책임의 집을 운영하던 신부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지원금이 끊기니까 이제 각각 다른 장애를 가진 두 사람은 헤어질 위기에 처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세아는 책임의 집을 지키고 동구와 떨어지지 않기 위해 구청 수영장 알바생이자 취중생 미현 이솜이죠. 수영코치로 영입을 하고 동구를 수영대에서 출전시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는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헤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본 것도 잠시 예상치 못한 인물이 형제 앞에 등장하면서 형제는 새로운 위기를 겪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 스토리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요. 전에 이제 형, 뭐 그것만이 내 세상, 뭐 언터처블 2%의 우정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 보면은 이 장애인과 또 비장애인의 관계를 다룬 영화들이 이제 많아요. 근데 이제 이 나의 특별한 형제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가지고 장애를 지닌 두 장애인의, 그러니까 장애인과 장애인이, 그러니까 두 장애인을 전면에 이제 내세웠다는 거예요. 기존 장애인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들이 주로 그들의 처한 상황에서 장애인의 특징이나 약점을 영화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방식이었다면, 나의 특별한 형제 같은 경우는 장애를 지닌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 이제 채워주는 거야.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따뜻한 삶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영화가 아닌가.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은 함께 할 수 있어서 사실은 강자보다 더 강하다라는 게 이 영화의 캐치프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주의와 냉소주의로 분열된 이 현대 사회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영화는 따뜻합니다. 그 감독님의 배려 섞인 그런 부분들이, 그 섬세함이 이제 느껴지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이제 연기 경력이 벌써 20년이 넘는 배우예요. 그 신하균이라는 배우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걸쳐온 캐릭터만 이게 40개가 벌써 넘습니다. 그러니까 연기인 신이라고 할 수 있죠. 신하균이라는 분은. 그러니까 이제 뭐 드라마 나쁜 형사, 최근에 이제 종영된 드라마가 있죠. 1600만 관객의 사랑을 받았던 극한 직업까지, 거기서 이제 악당으로 나왔잖아. 되게 웃기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제 전성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런 이제 나의 특별한 형제에서는 머리를 좀 써, 말도 잘해, 그런 이제 형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세아는 머리 아래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체장애인이죠. 그러나 이 정말 뭐 꼼짝을 못 해요. 잘못 이렇게 뒤집어져 그래서 그 베개로 머리 엎어지게 되면요, 질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꼼짝 못하는 지체장애인의 그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두뇌와 이제 쉴 새 없는 그 입담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움직임을 최소화한 채 감정 연기를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아니었지 않은 도전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신하균 배우가. 그러니까 오로지 그 표정의 변화와 대사에 의지한 채 사의 모든 감정을 이제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의 신체 중 가장 자유로운 것이 입이야, 그냥 입, 눈, 뭐 이런 거, 표정. 그러니까 말은 항상 빠르고 정확해야 했기 때문에 신하균은 그 어느 때보다 유창한 발음과 빠른 대사 전달력으로 속사포처럼 내뱉는 대사를 날카롭게 구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하라는 인물이 완성은 오직 신하균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나. 그 다음에 이제 이강수라는 배우는 그 라이브라는 그 경찰들 내용의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저도 이제 되게 뭐 끝까지 정주행했던 드라마인데, 거기서 이제 열정 넘치는 경찰 염상수 역할을 했죠. 그 이제 최근에는 그 탐정 리턴즈라는 골 때리는 역할을 했어요. 그다음에 런닝맨의 예능에서 이강수의 모습을 보다가 이번에 이제 나의 특별한 형제에서 이게 몸은 건강하지, 이게 몸 쓰는데 형인 그 신하균이는 그 지체장애인이잖아. 움직일 수 없잖아요. 머리는 있고. 동구는
5살 정도, 5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한 지능을 가졌다는 거죠. 지적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강수라는 그 배우가 가진 감수성을 믿고 캐스팅했다는 겁니다. 유상호 감독은. 그래서 동그라는 인물 그 자체에 녹아들어 런닝타임 내내 기분 좋은 미소와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역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 이강수라는 배우가 좀 잘했어요. 근데 조금 이제 우리가 이미지가 있잖아. 그 런닝맨의 이미지. 근데 거기서 갑자기 지적 장애인의 역할을 하니까 조금 그거에 이제 몰입하긴 힘들었는데 그렇다고 연기를 막 못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수영을 하는 캐릭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4달간 수영 연습을 열심히 했다라는 거죠. 이 배역이 얼마나 이제 이 배우들이 노력을 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케미가 상당히 좋아요. 이 신하균이라는 배우와 이강수라는 배우가 둘이 있기만 해도 웃기단 말이야. 이게 지금 서로 뭐 치고 빠져가는 뭐 라면 먹는 장면이라든지 뭐 형아 내가 뜨거워 쉬면서 자기가 먹고 또 쉬면서 그러니까 이제 신하균이 먹고 싶은데 잠깐 안 주니까 나중에 야씨 참다 욕하는 장면에서 웃긴단 말이지. 그런 장면들이 많아. 실제 그 모티브로 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이렇게 보면은 그 실존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 나의 특별한 형제의 모티브가 된 실제 주인공 최승규 씨가 영화에 대한 애정을 이제 드러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의 특별한 형제는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그 실제 인물들 두 분이 강력 접촉제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냥 매일 붙어 다니는 거지. 그냥 그 최승규 씨와 박종렬 씨가 그 이제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한 명은 머리가 되고 다른 한 명은 몸이 돼 친형제처럼 생활을 해온 두 사람은 육상효 감독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고요. 육상효 감독은 주말마다 강주광역시를 찾아서 그들의 일상을 함께했고 장애인의 유무를 떠나 누구보다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둘의 모습을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를 먼저 이제 그 관람했던 주인공, 그러니까 실존 인물인 최승규 씨는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비하하지 않고 적절한 관심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제 그 영화를 본 이제 소감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세하와 동구가 자립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보여준 것도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하가 법정에 절규할 때 마치 내 자신의 목소리인 것 같아서 울컥했다라는 영화 평을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간에 실존 인물들이 있었고 저는 사실 이 영화 상당히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나의 특별한 형제 어벤져스 언드게임도 보시고 나의 특별한 형제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놓치기 아까운 영화가 아닐까. 좀 이렇게 좀 각박한 세상에 이거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 이렇게 멀쩡하게 이렇게 사지 멀쩡해서 걸을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 너무 행복하다라는 감사해야 될 조건이라는 거 생각하고 지금도 있는 그런 장애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이 참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 장애인이라는 것이 좀 많은 불편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하기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한 번쯤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특별한 형제 꼭 놓치지 마시고 주말에 보십시오. 지금까지 훈이 삼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